네, 오늘은 좀 할 게 많네요. A11면인데요. 산업면입니다. 요것도 보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빛의 속도를 그냥 확 넘겨버리고 맨 그놈의 그 증권만만 죽어라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투자하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좀 넓고 크게 어? 물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주식 투자 특히 뭐 부동산 채권 다 마찬가지예요. 투자해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깊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좀 크고 넓고 얕게 생각하고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면도 앞으로는 좀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 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났어요. 중국, 일본 고속철은 질주하는데 한국은 해외 수주 출발도 못했다. 이 고속철, 뭐 철도 얘기 같아요. 중국과 일본이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서 대규모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고 있다. 세계 철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세계 각국이 진행하는 고속철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10년 국내 기술로 고속철을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를 한 건도 따내지 못한 이런 등신들 한 건도 따내지 못한 채 세계 고속철 시장의 찌질이로 전락하고 있다. 어이 기자분 대단하신데 표현력이 죽인다. 세계 고속철 시장의 저는 더 강도를 올리겠습니다. 세계 고속철 시장의 찌질이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중국하고 일본은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못 나가고 있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고 한 건도 못 따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못 딸까?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대부분 국가는 동력 분산식, 즉 이게 뭐냐면 전동차 차량마다 동력원을 장착한 방식이랍니다. 이 동력 분산식 고속철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 철도 차량 제작 업체인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의 퀴즈. 한국의 대표적 철도 차량 제작 업체는 어딜까요? 정답은 현대로템. 딩동댕. 그죠? 현대로템은 동력 집중식을 이걸 하고 있다네. 동력 집중식은 뭐냐면 말 딱 들어보니까 알겠네. 동력 집중식. 즉, 맨 앞과 맨 뒤 두 개 전동차에만 동력원을 넣는 방식이래요. 응?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동력 분산식은 사륜구동, 그죠? 사륜구동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비유하자면, 그죠? 그 다음에 그 고속철 차량을 상용한 경험밖에 없다. 야, 현대로템이 이렇네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동력 집중식 방식으로만 고속철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이 2012년 동력 분산식 열차를 개발했지만, 그래도 개발했네. 정부는 안전 점검을 이유로 상용화 계획을 미뤘다. 이 공무원들이 문제야. 뭔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국토부와 업계에서는 정책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발주국에 금융 지원을 하고 일본 역시 정부가 나서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고속철 사업 관련 예산을 부담하거나 채무 보증을 할 수 없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 지원이란 또 용어가 자주 나오죠. 신문 보다 보면. 이게 뭐야? 금융 지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해 준다고 뭘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빚 보증을 서준다고 아니면 투자를 한다고 그 기업에다가 정부 쪽에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금융 지원한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 다시 이제 요약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외국의 고속철 입찰에서 다 떨어지고 있다. 아니 근데 여기는 뭐 아예 입찰조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외국에서 이렇게 브라질 이런 데서 고속철 경쟁 입찰을 붙이면은 그 입찰에 아예 참여조차 못 하고 있다 이거네요. 왜? 요구 조건에 안 맞아서.
걔네들은 동력 분산식으로 만들 거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동력 집중식밖에 없대요. 동력 분산식 만들어 본 경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가에 대한 그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기사 내용의 핵심이 첫 번째. 그럼 왜 이렇게 입찰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사 어떻게 입찰에 참여를 해도 번번이 다 떨어질까? 이유는 하나는 걔네가 요구하는 건 동력 분산식인데 우리나라는 동력 집중식밖에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금융 지원도 못 받아서 이렇다. 이거네. 기사 핵심 내용. 그죠? 아, 근데 중국이 뭐 고속철 해외 수주에 있어서는 잘 나가나 봐요. 여기 보니까 최근의 아시아 지역 고속철 수주 현황. 그죠? 아, 중국이 많이 땄네요. 뭐 인도도 그렇고 태국에서 발주낸 것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이 일본이네.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네. 그죠? 아,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이건 좀 너무 좀 먼 미래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냥 말 나온 김에 가볍게, 그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한 우리나라가 통일은 되겠죠.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통일을 된다면 어디에다 투자하시면 떼돈 버시는 줄 아세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물류 기업에다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물류 중에서도 철도 물류 쪽이 아마 금방 뜰 거예요. 철도 물류. 철도로 물건 실어 나른다고. 물류가 뭔지 아시죠? 엄청 날 겁니다, 아마. 예, 제가 장담해요. 예. 근데 그건 좀 먼 얘기고 아직 뭐 통일될 기미가 안 보이죠. 예.